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미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사실 한국의 날이 1월 13일이었죠.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기념 컨퍼런스 강연을 이렇게 플랜했었는데 사정상 이제 3월달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을 모셨고 이제 7월달에 휴전협정 그걸 계기로 한 컨퍼런스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인데 사실 한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한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또 강연회를 연관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타픽은 이제 보시면은 전 유엔군 작전사령관을 하셨던 막스웰 대령님하고 그 다음에 북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다가 탈북을 하신 이정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에 있지만은 김정은은 왜 한미동맹을 위협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굉장히 흥미있는 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하시는 그레그 스칼라티오 선생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Security Human Rights, The North Korean Conundrum, 안보와 인권, 북한을 둘러싼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 세 번째는 수장 셜티에서께서 이분은 이제 자유북한연합에 체어를 하신 분이고 오늘의 다투는 아주 재미있는 건데 진실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북한에는 사실 진실이 묻혀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북한에 알림으로써 북한 사람들을 정신적인 옥새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정호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15분 동안 말씀해 주겠어요.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오인환 회장님과 아쿠스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이자 한반도 전문가들인 데이비드 맥스웰, 수잔 솔티, 그레이그 스칼티가 스피커로 함께 자리해 주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강연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제 한국 또 세계적으로 아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 전쟁을 결심한 진짜 이유와 그 제거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마저 삭제시켰습니다. 또 그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 수복하여 공화국 용력에 편입시키라고 지시했으며 핵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핵무력법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 50여 년간 속여왔던 북한 정권의 기만적인 평화 통일 노선을 폐지하고 무력 통일의 발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올해 1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거나 올해 동북아에서 핵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야 한다는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자신의 생존과 체제 안정을 위해 핵무기는 가졌지만 빈곤한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권력과 장기 집권 유지에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라를 개방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 체제가 붕괴된다고 주장하면서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만 정책과의 약속을 실패. 김정은은 집권 초부터 핵무기 외에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삶이 있다고 기만하면서 그 정당성을 강조해왔으며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부터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을 개발하면 나라가 안전하고 잘 살게 된다고 약속하던 기만 정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 12년이 되었지만 그 약속과 리더십의 실패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열악한 경제 형편에도 불구하고 집권 전 기간 국방비를 50% 이상 지출해 왔습니다. 결과 북한은 70여 개의 핵무기는 보유했지만 나라의 경제와 인민들의 삶은 훨씬 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민들을 속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가 핵무기를 앞세워 남한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핵을 가진 독재자의 딜레마. 지금 김정은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핵을 가진 다음 어떻게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핵무기를 가졌지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빈곤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그것은 곧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장 경제 도입에 대해 말도 못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위와 기만, 호갑으로 유지되는 김씨 가문의 체제가 폐쇄된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불안정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하늘강, 하늘땅 차이로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매우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나라를 개방시키지 못하고 외부의 정부를 차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같이 김정은은 핵은 가졌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핵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비이성적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
김정은은 인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던 약속과 정책의 실패, 남과 북의 격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기로부터 핵을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미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2013년 10월 2015년을 통일대전해로 규정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핵무기를 가졌기에 남한과 전쟁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광인 푸틴과의 친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핵 보유국들인 러시아, 중국, 북한 세 나라가 연대하는 든든한 군사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위기 대응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악의 적대 세력들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을 거머쥔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한과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유크레인이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도 핵 강대국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크레인에 대한 군사 공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발군의 공격조차 부셔보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과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정은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의지, 전투력이 생각보다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기가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게 핵 대결 의지의 위기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나약한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독재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정은이 핵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투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들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도 김정은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70년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응징을 가지 않아 북한 정권의 나약함과 비겁함의 소리를 남겼습니다.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핵무기를 사용해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반미 전선에 연대하면서 이들 두 국가로부터 든든한 지원과 안전을 확보함에 따라 자신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므로 북한 지도부가 전쟁 중에 피신처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을 지키는 핵우산과 억제력을 강조하지만 김정은이 진짜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여 한국의 도시들과 주요 기반시설을 모두 파괴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국경 근처의 지하경도나 국경을 넘어가 전쟁 상황을 지휘하게 되므로 북한 지도부를 사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김정은을 수하라는 최고 지도부를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상을 계속 주류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평양의 도시들이 파괴되어도 김정은만 살아있으면 그 역시 정권은 살아있게 됩니다. 김씨 정권의 가능한 행동범위 1950년 6.25 전쟁을 포함해 우리가 목격한 북한의 모든 도발의 범위는 가능합니다. 김정은은 미얀 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게 한 전략을 계속할 것이며 남한 내 간첩들과 정복 세력들이 남한 정권을 파괴하도록 공작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81년간 노리는 조카통일 전략입니다. 또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자신감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핵공격도 감행할 수 있으며 그는 자신의 안전한 지하벙커에서 전쟁의 모든 작전을 시동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맥부산의 지하벙커에 숨어서 전쟁을 지휘하면 미국이 공격할 의지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잃을 것이 많은
남한 국민들은 전쟁하기를 꼴릴 것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핵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항복한다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북한의 한 고위 장성은 나에게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는 서울과 부산에 대한 핵 공격이라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핵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항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상상 못하는 광신적인 핵전쟁 승리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마치 숭자만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핵공격으로 서울을 파괴해도 미국이 서울을 위해 시애틀이나 로스안젤레스를 희생할 의사가 없으므로 한반도 전쟁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과도기간인 2025년 3월경 북한의 핵공격이 추측됩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푸틴과의 우정이 두터운 만큼 자신의 남한을 공격해도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핵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 김정은의 핵전쟁 침략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김정은과 그의 체제를 하루속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핵 개발과 핵전쟁에 침착하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기회가 왔다고 오판하면 진짜 핵공개 조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도 죽게 된다고 하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정상적인 광신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과거 30여 년간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무력 도발에 말로만 경고하고 제대로 된 움직임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독재자들은 더 대담해지고 미국과 한국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게 오르는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은 핵 탄두가 장착된다고 하는 북한의 대형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핵 원해들을 발사 시험하는 순간에 요격하고 발사 원전과 지휘소들을 공격해 여지없이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핵미사일 시설과 김정은 지도부를 타격해 사살하는 조치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제 사례로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 미군이 이란의 최고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솔레이마니 살해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 조치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언제 핵공격을 당하여 잿더미가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정당 방위며 주민들을 마구 쏘아 죽이는 살인자에 대한 정의의 심판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핵광신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매 2배로 늘려 김정은이 군비 경쟁에 말려들게 하면서 궁극에는 그의 정권을 망하게 해야 합니다. 대북 정부 유입과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김씨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은 폐쇄된 공간에서 세례대째 살아가는 북한 엘리트들과 군대들 그리고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세상의 진실에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꾸게 합니다. IT와 AI, 드론 기술이 고도화된 작품의 현실은 대북 전단지와 USB, 대북 확성기와 라디오, TV와 유튜브 외에도 북한 정권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만적인 선정과 강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가문을 신격한 개인 숭배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체제의 거칠되고 왜곡된 선전선동과 부정부패를 폭로하여 김씨 가문의 신격화가 붕괴된다면
정권의 종말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세국 정책을 강화하고 외부 정부와 접촉을 일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 대한 잠재적인 핵위협과 주가 통일 야욕은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도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협과 주민들을 억압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악의 축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2,500만 북한 동포들을 노예 구석에서 영원히 해방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오갈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캠페인을 본래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와 북한 내부에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